네, 인천 포커스 제2부 인천 사이다 금주에도 핫한 뉴스, 아주 인천의 핫한 뉴스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용민 편집국장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를 보니까요, GTX B 노선에 관한 지금 현재 GTX B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예비 타당성 진행되고 있는 GTX B 노선이 좀 결과가 좀 빨리 나올 것 같다,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연말이었죠. 예정이. 아니, 그 뭐 예정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예정은 아니었었고요. 기획재정부가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2017년 9월부터인가 이제 예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타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KDI, KDI. 한국개발연구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데 지난번에 예타 제도를 개선할 때도 네. 이 한계 기간이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일이 밀리고 예. 지연되고 한다. 그래서 하나를 더 하겠다 내년에. 예. 그리고 이거 기간도 1년 안에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네. 만약 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대신 철도 사업은 워낙 뭐 규모도 크고 하니 그거는 1년 6개월 이내에 좀 해보자. 예. 이렇게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래서 연말에 통과된다, 뭐 11월이면 되지 않겠느냐. 다 추측이고 추측이었는데. 그 예상일 뿐이지. 예. 통과돼야 통과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뭔 얘기냐면은 이제 7일 날 네. 국회에서 GTX B 노선 인천 송도에서 이제 남양주를 가는 거죠. 네. 네. 서울을 부천 서울을 지나서 음.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대토론회라고 예.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를 했어요. 어이구, 관심 되게 그래서 많으니까. 예. 그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예.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예. 이 수도권 3개 시도당 위원장이 전부 GTX B 노선에 걸려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네. 이 시도당 위원장 3명을 포함해서 10명, 네. GTX B 노선이 지나는 지역구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네. 10명이 이거 조치를 했죠. 예.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가 12개가 걸립니다. 음. 인천이 그 뭐 연수구, 남동구, 예. 부평구, 계양구 4개 걸리고 그다음에 부천을 지나고 예. 서울로 들어가면 뭐 구로, 용산, 영등포, 용산, 뭐 그다음에 동대문, 예. 중랑구 이렇게 예. 지나서 경기도 그 호평이 어디죠? 구리. 구리. 예. 마지막이 남양주. 남양주. 이렇게 예. 되거든요. 네. 12개 기초자치단체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화력전을 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죠. 예. 정부로서도 국토교통부는 이거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 예. 기재부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는 좀 신중하게 그 경제성을 봐야 된다는 거고. 예. 그렇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죠. 네. 뭐 부담을 안 가지겠습니까? 네. 집권 여당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3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이런 토론회를 여는데 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토론자로 불러낸 게 예. 기획재정부 이명진 타당성 심사과장, 예. 예타 담당 담당 과장입니다. 과장이네. 예, 예. 예. 아, 다이렉트 담당 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 타당성 심사 과정은 GTX B의 경제성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겠죠. 그러겠죠. 예. KDI로부터 계속 듣고 뭐 여러 가지 뭐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과장이 한 얘기가 한 9월 정도에 예. 이거를 그 예타 결과를 확정하려 한다. 아, 처음으로 날짜를 이렇게 딱 네. 정리해 준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기서는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철도시설 뭐 개발 과장, 나진환 네. 과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국토교통부 그 해당 과장 입장에서는 연내 통과를 낙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그 기획재정부 음. 해당 부처의 해당 과장께서 네. 뭐 연말까지 끌지 않겠다. 우리 정부 예산이 9월이면 편성이 되는데 예. 그 전에 예. 예타 결과를 확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예. 뜻은 예. 이게 예타를 통과하면 이제 예산 배정을 해서 그렇죠. 이제 기본 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제 설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게 좀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9월 좀이면 될 것이다. 근데 이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연수을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예. 총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탔겠죠. 예. 가서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 이명진 그 기재부 타당성 심사 과장한테 예. 그러면 내년 9월에 아니 오는 9월에 예.
그 GTX B 노선 예타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냐? 네. 이명진 과장이 그렇다. 한 번 더 확인했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놓고 그 민경욱 의원이 지금 지역구에다 플래카드도 걸고 했대요. 이렇게 써서. 뭐 예타 9월 통과 예정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애를 많이 썼다. 그렇죠. 그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예. 숟갈 얹기죠.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하는데 가서 앉아 지켜보고 있다가. 끝에 그 해당 과장 붙잡고 기재부 과장 붙잡고 한마디 더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관심을 갖고 나도 열심히 뛰었다. 예. 표 좀 주십시오. 뭐 이 뜻이겠죠. 예. 그래갖고 뭐 그날 그 10명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그 중진 의원들도 상당수 껴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어저께 이인영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죠, 민주당. 예. 그 원내대표 3분, 후보 3분, 노웅래 의원, 뭐 저기 김태년 의원, 뭐 이인영 의원 다 와서 앉아 있었고, 예.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와서 뭐 축사하고, 이정미 그 정의당 대표도 이정미 대표도 지역구니까. 연수 의뢰 나갈 거거든요, 그렇죠. 정의당. 예. 뭐 거기도 다녀갔고 뭐 또 축사 뭐 이런 거 하고 예. 하여튼 현직 집권 여당 국회의원 10명이 어떻게라도 이거 좀 땡겨보자고 내년 선거도 있고 네. 그래서 그 해당 지역구 그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이런 토론회를 했고 여기에 나온 해당 과장이 기재부 해당 과장이 시원한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9월이면 되겠구나. 결과 발표라는 게 통과를 다 예측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9월이면은 그 예타를 그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 편성 전에 그 하겠다는 걸 보니 그러면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내년 본 예산에 정부 네. 예산에 예.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게 GTX가 그 세 개 노선이 있는데 A 노선은 그 파주에서 동탄을 잇는 83.1km는 이거는 지난해 말 일단 착공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C 노선 저 양주에서 수원 74.2km를 잇는 노선인데 예타를 통과했어요. 예. 지난해 말. 네. 그런데 그 이 B 노선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를 잇는 이 B 노선은 예타가 길어지면서 올해 초 그 예타 면제를 신청을 했는데 면제가 안 됐죠. 수도권이라 빠졌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아니 그러면 이건 무산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상당히 지연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시장이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니 기재부 장관 발언이나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했을 때 이거 연내 통과는 기정사실화 돼 있다. 한 11월 정도면 통과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조금이라도 당겨보려고 예타 면제를 신청했던 것이고 그 뭐 연내 통과는 확실한데 이거 네.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려고 이런 토론회도 하고 하는 것이다. 예. 이미 연내 예타 통과는 기정사실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9월이라는 날짜가 딱 못 박힌 게 이게 그 해당 과장위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획재정부 해당 과장이 와서 발표하는 자리에 날짜가 딱 못 박히자 이 민주당 의원들 10여 명이 모여서 만든 자리였는데 거기서 방청을 하고 있던 우리 민경욱 의원이 재빠르게 한국당의 민 의원이 재빠르게 또 그 사실을 프랭카드로 해서 지역에 이렇게 알렸다 하는 그 뒷얘기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사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마무리 한번 더 하고 갈까요? 예, JTS-B 예타에 대한 그 결과가 9월 말쯤에 나올 걸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천과 서울로 오가던 M버스 우리 서울 여의도하고 잠실이죠. 어디? 강남, 잠실. 잠실. 예. 그러니까 송도에서 잠실이었고 송도에서 여의도였죠. 예. M버스가 운행 적자로 해서 폐업을 신청했었는데 이것도 철회하려고 그랬었나 봅니다. 연수가 그 적자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하겠다. 이 약속을 하니까 이 운영했던 버스 회사가 이사마 관광이거든요. 원래 그 전세 버스를 주로 하던 회사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M버스 2개 노선하고 일부 인천 시내 그 안정면허 몇 개 노선을 했는데 이걸 다 접었습니다. 그 적자를 감당 못하겠다. 이게 그 여의도 가는데 6대. 잠실 방향으로 4대, 그 10대를 운행을 했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낮에는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서는 그 송도
송도나 이쪽에서 주민들이 서울로 가는 것이고 예. 퇴근 시간은 다시 송도로 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만 뭐 몇 차례 운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적자가 쌓여서 이제 못하겠다. 네. 뭐 중공영제 그 포함해 해달라. 광역버스는 대상이 아니다.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뭐 적자가 계속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폐업을 하겠다. 예. 그래서 4월 16일 날 국토교통부 안에 그 대광이라는 게 생겼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네. 네. 서울, 인천, 서울, 인천, 경기 예. 이렇게 해서 수도권의 그 교통 문제를 같이 좀 풀어나가 보자.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각 과 단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들어가 있던 걸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그래서 대광이 이렇게 줄여 얘기합니다. 네네. 거기서 아니 이거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버스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고 못하겠다 그러고 적자를 해소할 방법도 안 보인다. 네. 그래 허가했습니다. 폐업해라, 폐업해라. 폐선해라. 예. 또 4월 16일 날부터 운행이 중단됐죠. 이게 이제 여기가 인천 노선이 아니고 서울로 가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허가를 가지고 있나 보죠? 허가 면허. 아닙니다. 이 M버스만 M버스만. M버스는 네. 그 광역 급행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M버스라는 거는 네. 그것만 국토교통부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내버스 예. 그다음에 또 광역버스가 또 있습니다. 시내버스 네. 안에도 예. 뭐 좌석 직행 이런 것들 네. 그 광역버스가 또 2개 시도로 오갈 때는 2개 시도가 협의를 해요. 그런데 서울은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교통체증 있죠. 그다음에 그 대기질 문제가 생기죠. 그러겠죠. 초미세먼지니 뭐니. 그래서 서울은 가능하면 인천 경기 버스를 덜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받으려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 면허를 인천시가 아무리 내주고자 해도 네. 서울시가 반대하면 못 합니다. 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조정해 달라. 예. 다시 또 국토교통부로 갑니다. 네. 서울시는 받기 싫으니까 그러겠죠. 교통체증 심하지 음. 그 대기질 뭐 미세먼지 이런 게 더 발생할 거지. 네. 서울시 입장은 당연히 싫죠. 그렇죠. 예. 예. 뭐 인천이나 경기도는 그러면 출퇴근 시민들 통학 학생들 어떡할 거냐. 예. 예. 아니 교통 수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예. 막 이런 서로 상황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광역 급행버스 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면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노선을 개설할 때도 폐업을 할 때도 대광위가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게 허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월 16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는데 네. 이거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불편하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렇겠죠. 예.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 도로 서울로 이사 가야 되겠다. M버스 보고 송도로 왔는데 음. 갑자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냐. 음. 하루에 한 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답니다. 이야. 그러면 2만 명 이상이. 그래서 예. 이제 그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이게 좀 그렇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갑자기 그 교통 편의를 더 제공해도 시원찮을 판에 있던 거마저 이제 없어지면 그러면은 그 인천시는 뭐 했냐. 네. 국토교통부는 뭐 했냐. 그런 법을 개정해서라도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는 이제 시도지사가 다 면허권을 가져요. 네. 그다음에 지금 M버스, 광역 급행버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돈을 준다 만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됐는데 예. 그 이정미 의원실의 주장은 뭐냐면 자, 그 국토교통부가 이 폐선을 허가할 때 네. 2012년도 법제처 유권에서 질의회신 뭘 네. 물어봤더니 대답을 한 예. 유권 해석을 내렸던 기초자치단체는 권한이 없다. 버스 노선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 뭐 지원을 할 그런 권한이 없다. 현행법으로서는 네.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서 폐업 허가를 내줬거든요. 네네. 폐선 허가를. 그런데 작년엔가 이게 또 버스랑 관련된 예. 그런 사무는 뭐 고유의 지방 사무로 볼 수 있다. 그게 광역이 됐건 그렇죠. 광역이든 기초든 예. 이건 지방 사무로 볼 수 있다. 예. 또 해석을 뒤집어 놨어요. 근데 왜 최근 해석을 안 보고 옛날 걸 봤냐? 같은 법제처인데 그렇죠. 뒤집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해석이 예, 조금씩 그렇겠죠. 달라지죠. 예. 그래서 그 연수구가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연수구한테 그 권한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행하든지 예. 그 운행 업체의 적자를 우리가 지원하겠다. 조례를 제정해서 예. 그래서 그 이사마 관광도 그래 그러면 연수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적자를 지원하겠다면 우리도 뭐 계속 해볼 용의가 있다.
뭐 조례를 만들고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때 적자가 좀 더 쌓이겠지만 그건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이틀 만에 4월 18일 날 이거 그 철회하면 안 될까요? 다시 국토부에다가 다시 운행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국토부가 그 5월 초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 안 되냐? 연수구가 적자를 지원한다고 약속을만 한 상태다. 네. 그 이게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그 적자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안정적으로 이 노선이 운행될 수 있을지 또 기초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의 그 적자를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것도 아직 정확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이게 실행을 할 것인지 타당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싶을 때 그 연수구가 그럼 언제까지 그 적자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그 대광의 입장은 우리의 그 목표는 버스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로 그래? 그러면 철회를 받아주면 또 조금 있다가 계속 적자인데요. 연수가 돈을 잘 안 주는데요. 또 폐선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적자 사유를 충분히 해소했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 면허를 다시 내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서울과 이제 그 잠실 그리고 서울과 여의도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엠버스가 적자 때문에 이제 그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이제 폐업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연수구에서 이제 가장 피해가 큰 연수구 주민들이죠. 그래서 연수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철회를 했는데 국토부는 또 이게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폐업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계속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그 노선 면허 신청을 내지는 않았는데 다른 업체가 이거를 광역버스 이 노선을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M버스를 안 가고 국토교통부를 안 가고 인천시에 광역버스 면허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또 반대하겠죠. 서울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서울은 싫겠죠. 버스가 더 들어오고 뭐 교통 그냥 뭐 수단이 더 들어오면은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는데 대기 오염이 더 심해지는데 뭐 서울시가 반대하는 건 또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근데 꼭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줘야죠. 그러면 자 우리 송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깝깝한 문제입니다. 이제 하루빨리 어떤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엠버스 때문에 인천 송도로 이사 왔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빨리 좀 우리 행정당국 협의해서 답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인데 이 인천 평화복지연대가 그 NSIC는 그 송도 국제도시 개발 위원회사던가요? 네네. 그 회사죠. 네네. 여기에 그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 메뉴에 보면 그 공문이 하나 제가 공문이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지난해 12월 5일 날 인천경제청이 NSIC에 보낸 공문입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은 우리 시와 귀사가 2002년 3월 20일 체결한 토지 공급 계약과 그 후속 계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귀사는 상기 계약에 따른 종합개발 계획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 공급 계약 제 9-4조 단서 조항 외의 방법으로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귀사 및 포스코 건설은 NSIC의 포스코 건설이 그 당시에 지분율이 29.9%였습니다. 미국의 게일이 70.1%고 게일하고 포스코가 쌈나서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건데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귀사 및 주 포스코 건설은 2017년 11월 20일 B2 블록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상기 계약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 8월 이후 귀사와 주 포스코 건설에 수차례에 걸쳐 B2 블록 토지 공매에 대한 위반 사항을 통지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정 조치되지 않고 있는 바 상기 위반 사항은 토지 공급 계약 제10조에 따른 귀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대상일 뿐 아니라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귀사의 적극적인 조치, 시유를 요구합니다. 시유라는 건 원상 회복시키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도로 NSIC로 가져와라. 그리고 니네가 직접 개발해라. 조건대 계약대로.
원래 계약대로. 계약대로. 예. 계약뿐이 아니라 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법에도.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공급받은 사업 시행자는 네. 직접 개발하도록 돼 있고 땅을 팔아서는- 매각하거나 제3자한테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법 이제 위반이에요, 얘기하자 법 위반. 예, 공문을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이래서 사업 지정 취소를 요구했구나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음. 땅을 매각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이 공문을 보내서 반대 입장, 니들 이렇게 되면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토지 매매 그 계약을 위반하는 거다. 하지 네. 마라, 하지 마라. 예. 근데 했어요. 아, 미리 경고를 했구만요. 아, 여러 예. 차례 했죠. 예. 그다음에 이거 또 땅을 팔고 나서 네. 적극적인 조치, 치유, 원상 회복해라, 원상 회복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 건설이 음. 그 NSIC가 그 대출을 받았어요. 네. 패키지 4 그래서 아파트 단지 몇 개, 그 상업시설, 그 주상복합 뭐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그 패키지 1, 2, 3, 4 그래갖고 패키지별로 예. PF 뭐 그래갖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그런 예. 쉬운 말로 대출을 받아와요. 예. 부동산 대출을 받았는데 개발 예, 대출을 대출을? 받죠. 예. 그랬는데 3,564억 원을 음. 이게 여기다 이자를 잘 못 냈어요. 어. 그 둘이 싸우다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 대출금 회수를 선언했죠. 네. 대주단 돈을 빌려준 채권단이. 네. 그러니까는 포스코 건설이 그 3,564억 원을 대신 갚았어요. 대위 변제라고 하죠. 법정 용어로는. 예. NSIC 대신 NSIC의 30% 지분을 갖고 있는 포스코가 3,000 패키지 4에 빌려온 돈 대출금 3,564억 원을 갖고 네. 그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비투블록을 팔은 거예요. 네. 얼마에 팔았냐? 2,297억. 그럼 이건 다 회수를 못했잖아요. 네. 1,300억 더 회수해야 되는데 또 더 팔려고 그랬는데 경제청이 난리 치니까 하지 말라니까 네. 난처해진 거죠. 그러네. 그래갖고 이거를 넥스플레인이라는 음. 그 회사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네. 2017년 11월 20일. 예.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12월 13일 날 소유권이 스마트 PFV 주식회사 뭐 글로 넘어가요. 네. PFV라고 붙인 거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벤처 뭐 예.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예. 이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그 평화복지연대가 공문이고 뭐고 다 입수해보고 뭐 분석을 해보니 아니 이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어겼고 토지매매 그 거래 그 계약을 다 어겼는데 이걸 왜 그냥 놔두냐? 예. 왜 말로만 하냐? 법대로 해라. 자, 이거 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안 하면 예. 그 사업 시행자 박탈을 해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버려라. 취소해버려라. 법대로 해라.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왜 안 하냐? 말로만 하고 니네 직무유기다. 그래 다급해졌구만. 네, 그래서 예. NSIC가 그 국제업무단지 송도 1309 그 사업 시행자인데 사업 예.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예. 그다음에 그 새로운 사업자를 뭐 구하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토지매매 계약이고 다 취소가 되고 네. 아직 개발하지 않고 남은 땅들은 이제 넘어오거든요. 그러겠죠. 예. 경제청으로. 그럼 경제청이 직접 개발하든지 예. 또 그 개발할 뭐 어떻게 사업자 잡아다가 뭐 또 하면 되죠. 네. 시간이 뭐 좀 더 걸리거나 NSRC가 뭐 또 뭐 크게 또 반발하겠죠. 예.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무슨 또 방법을 쓰겠죠. 네.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지만 시민단 입장에서는 법대로 해라. 만약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라든지 이거 법대로 안 한다면 우리는 감사원에 시민 감사를 청구해서 네. 이 잘못된 부분을 명백히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시민단체 요구가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이게 쭉 뭐 거의 뭐 10몇 년 예. 같이 사업 파트너로 이렇게 해왔던 NSIC 의 사업 시행자 지위를 또 취소하기가 또 후폭풍이 또 만만치는 않은 거죠.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개발 사업이 자꾸 또 이게 지연된다거나 뭐 어려워진다거나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 또 들고 나오면 몇 년씩 또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죠. 뭐 근데 이 와중에서 그런 면이 제일 있죠. 어떻게 보면 피해가 그 땅을 불화받은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돈은 지급하고 개발은 못하고 또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갖고 이제 포스코 건설이 네. 그 넥스플랜에 이 땅을 넘길 때 그
B2 블록이 이게 이제 조장복합 용지인데 네. 그 32,910평방미터.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용적률 건폐율이 50% 미만, 용적률이 650% 미만 뭐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주거 네. 시설 아파트의 연면적이 전체 면적의 80% 미만 뭐 이런 식의 네. 그 주거 시설의 그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게 용적률이 내려가거든요. 예, 예. 내려가고 올라가고 용도 용적제 그래서 네. 그렇게 붙어 있는 데인데 이 인허가 부분을 해결해. B2 부분 개발을 위한 그 인허가를 예. 받는데 예. 그 적극 협조하겠다. 그 NSCI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일하고는 이제 결별이 됐어요. 결별이 됐고요. 됐습니다. 그 네. 개일은 이제 나갔어요. 예. 법인 뭐 인감 도장 갖고 그 개일 회장이 그 미국으로 들고 도망가고 그러고 뭐 막 난리가 났었다가 네. 그 개일이 나가고 네. 그 외투 기업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건설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죠. 네. 그 홍콩 투자자를 또 한번 이렇게 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NSIC는 사실 포스코 건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NSIC는 경제청에다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신청해놨어요. 네. 이걸 뭐 개발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변경해달라. 네. 네. 이거를 경제청은 원상 회복해라, 원상 복구해라. 땅 소유권 갖고 와라. 무슨 예, 실시계획 변경이냐? 예. 이거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것도 참 이게 얼마 많이 개발되고 이제 많지 않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무리 개발을 놔두고 또 안에서 자금난 때문에 땅을 파는 것 같은데 또 이거 시민단체에서는 법에 허용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법대로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천 사이다니처럼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처럼 뉴스의 뒷얘기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우리 저 인천에 나오는 신문을 봐도 이런 뒷얘기까지 전해드리는 그런 뉴스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좀 자랑삼아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천 사이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